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유호석 선임연구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 육성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 효자 산업인 조선과 건설 산업의 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능력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선 조선의 경우 해양 플랜트가 빅3 회사 모두 조단위 손실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을 위한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 굉장히 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설계 사업은 외국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업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급 건설 업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입니다. 플랜트 초고층 빌딩 등은 일반 건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하는 활동이란 것이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설계 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시공, 시험, 시운전에 가서는 구체적인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감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조선과 건설 같은 타 산업의 엔지니어링 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엔지니어링은 어떤 수준일까요? 과거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가상세계를 초월해서 현실 세계 속으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때 엔지니어링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능기술의 경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간을 대신해서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안전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인 자동차, 무인 전철 등 생활 곳곳의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다면 중대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구축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이 이제 화면에 짙은 남색 갈매기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예산, 범위, 기간,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능력과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그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구축이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소프트웨어 감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은 어떠할까요? 사실 그들의 활동 기반은 매우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과정 없이 일괄 발주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 관행 때문인데요. 설계 기업 자체가 부재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다른 업종의 엔지니어링과 달리 우리나라 특히 국내 SI 기업 같은 경우는 분석 설계 없이 SI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일괄로 수주해서 하는 관행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한 설계로 인해서 애매한 과업 범위가 생기고, 그러한 애매한 과업 범위로 자의적으로 과업을 추가하며 결정적으로는 프로젝트 말미에 이르러서도 빈번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분석 설계 전문 기업의 육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육성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 자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좀 더 요약해서 말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이 설계도를 작성하고 과업 범위를 확정한 후 그것을 토대로 예산 산정을 마친 후에야 후속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구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런 앞단의 분석 설계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이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이 육성되고 후속 사업에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축 기업은 낭비 없이, 그리고 재개발 없이 해당 예산과 과업 범위 내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 육성되기 위한 육성 체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 구축 사업과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와 소프트웨어 일반 개발에 대한 대가를 분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이 사업을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고와 허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타 산업과 같이 엔지니어링 자격을 도입해서 이들이 법적 책임과 함께 권한도 부여받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분석과 설계와 그리고 구축이 분업화되므로 분업화의 효과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부가가치 기업이 육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발주자들도 기존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믿을 만한 업체가 없어서 발주할 수 없었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